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1일 금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연말 XRP를 상장 페이지에 있었던 재민이가 XRP를 재상장했습니다. 재상장한 것뿐만이 아니라 XRP 레저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재상장의 시점이 SEC의 리플에 대한 중간 항소 요청 이후의 일이라 더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즉 토레스 판사의 판결, XRP는 디지털 자산이 이쁜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번 중간 항소에서도 XRP의 증권 유무가 쟁점 사항이 되지 못했던 것은 이제 XRP가 법적 명확성을 갖춘 유일한 코인 중에 하나임을 재민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플에 대한 SEC의 중간 항소 이후에 한 트윗 사용자가 리플도 토레스 판사의 판결, 기관에 대한 XRP 판매는 증권거래이다. 이 점에 대해서 항소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만약 토레스 판사가 이번 SEC의 중간 항소를 받아들이면 리플은 아마 기관 판매 등 불리한 판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항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항소라는 것은 결국 패배한 쪽에서 신청하는 것인 만큼 리플이 이번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승리라고 일컫고 있는데 중간 항소이든 어쨌든 항소를 한다는 것이 앞뒤 맥락이 안 맞을 것 같고요. 다만 SEC가 이번 판결에 대응하는 것을 보고 리플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중간 항소 저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간 항소를 토레스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조건이고요. 왜냐하면 만약 중간 항소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시간적인 면에서 악재이고요. 그런데 토레스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SEC는 앞으로 항소 혹은 합의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를 생각해 보았을 때 토레스 판사가 내린 판결 크게 세 가지 중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라센에 대한 판결은 배심원 재판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심원 재판이 2024년 EQ에 진행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항소는 그 이후에나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항소가 만약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에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결코 시간적인 면을 봤을 때는 SEC 편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중간 항소를 통해서 한번 심리적 부담을 털고 가면 투자자 입장이나 시장 입장에서는 XRP에 대한 포지셔닝이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번 중간 항소 요청이 토레스 판사로부터 거절이 되면 오히려 XRP에게는 장기간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XRP 레저 데이터에 따르면 XRP가 네트워크상의 일일 거래가 크게 감소한 이후에 다시 회복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보다 높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암호화폐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XRP가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비트코인보다 상회하는 거래량으로 그만큼 XRP에 대한 수요가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XRP 관련 상장 지주 펀드 ETP 역시 시장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파이케 인터내셔널 데이터에 따르면 XRP 연계 ETP가 현재까지 약 57% 상승하면서 XRP 관련 자산이 현재 7,600만 달러, 약 1,0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만큼 XRP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거래량의 활성화 그리고 ETP의 지속된 성장은 이번 토레스 판사의 중간 항소 거절 이후에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리플을 국경 간 지불 상호 운용성 및 확장 태스크포스 공식 멤버로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33개의 기관과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책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공당국과 그리고 민간 부문에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국경 간 결제 기반이 되는 결제 시스템과 합의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33개 기관에는 스위프트 등의 굵직굵직한 기관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멤버들 중에 하나가 리플인 만큼 리플의 위상과 그리고 송금 결제 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트렉스가 SEC와 300억 원대 규모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월 말에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은 이후에 미국에서의 사업을 종료했었던 비트렉스인데요. 이번 합의를 통해서 비트렉스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코인베이스 행보가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토레스 판사가 SEC에 대한 리플의 중간 항소를 거부하더라도 만약 코인베이스에 대한 기소가 SEC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한데요. 왜냐하면 나스닥 상장까지 진행하면서 미국 내에서 나름 투명하게 사업을 전개했던 코인베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들은 더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코인 자체가 디지털 자산이라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코인베이스 판사가 적극적으로 인용한다면 디지털 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교환하거나 촉진하는 거래소의 역할 자체가 미등록증권에 거래한다라고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얼마나 코인베이스의 판사가 깊이 있게 받아들일지 그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거시 경제적 요인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현물 ETF 그리고 리플의 중간 항소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승인 여부와 함께 이 코인베이스의 기소 진행 상황이 매우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는 3.3% 예측치에 3.2% 소폭 하회한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달 수치에 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달에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3.2%의 수치가 전달과 비교해서는 부정적인 수치로 평가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나 위험자산에 대한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7월 인플레이션 수치만 보고 무엇을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과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의 엄청난 부채, 그리고 굳건한 고용시장, 그리고 미국 부동산 시장의 향후 행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7월부터 재상승한 유가,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의 강화된 단합 등을 골고루 모니터링하면서 앞으로 행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수치로 인해서 9월 금리 동결은 거의 90% 가까이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 5월경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